이게 굉장히 네. 고약하고 진보 정부만 들었으면 한미 사이에서 핑퐁을 하면서 문제를 키워가지고 한미 관계를 흔들고 그 정권을 흔든 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이제 구성시 아마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들었을 몰라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기밀 누설했나 보다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이게 10년 전에 이미 나왔고요. 2019년에 하노이에서 깨졌을 때도 그 당신들 영변 왜 뭐 또 있잖아. 농축이 시설했다고 그것까지 밝히라고 했을 때가 그게 구성입니다. 오픈된 네. 정보입니다. 울산에 핵발전소 있다는 얘기가 뭐가 다릅니까? 영변에서 45km 서북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다가 농축 시설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야. 참 한국을 길들이는 게 좀 보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DMZ 평화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해 충돌에 대한 사과 문제라든지 하면서 한국에게 이 정보 제공을 중단한 것처럼 미국 쪽에서 나왔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죠. 이걸 우리를 다루려고 하고요. 방시혁 씨가 지금 재판 중인데 그래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네. BTS 방시요? 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출국 풀어라. 라고 얘기했다고? 아마 방시혁이 얘기했겠죠. 근데 이 방식이 굉장히 나쁩니다. 미국을 움직여서 한국을 압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한국 진보 정부를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느냐. 누가 이걸 한겨레한테 누가 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 여기는 그냥 청와대 관계자라고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힘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흔드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야. 네. 그런데 이 거짓된 프레임에 미국도 동조하는 것처럼 하고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가 같이 동조해서 정부 관계자도 동조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종미 연대라 그랬습니다. 종미 세력의 연대다.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지금. 이건 의도가 나쁜 건 맞는데 이게 뭔가 지금 합을 맞춰가고 합을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문제네. 맞습니다. 심각하네.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쌓인다고 이게. 미국이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당신한테 제공을 안 해. 네. 그럴 수도 있고 말 안 하고 중단할 수도 있던 일이 흔하게 있었는데 네네. 이거는 너무 자세히 뭐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 이거는 내부에서 정동영 장관을 경질시키거나 또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내부자가 그거를 신문에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동영 장관한테 이 일 때문에 사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국내적인 문제라면 뭐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겠는데 맞아요. 미국에 가서 이 선거판에 이 중요한 때 미국에 가서 한참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고 만나고 들어와서 한 첫 일성이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꿈꾸는 게 뭘까 그러면 힘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지. 외세를 끌어들여 그 맞아. 이 선거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제일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계속 키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핑퐁식으로 한국에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 경질 얘기 안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친북 행령 뭐 이러면서 또 뭐 전문가가 나오겠지. 얘기하면 그걸 또 조중동이 또 받습니다. 받고 봐서 키우고. 키우고 그렇게 계속 키워서 흔들었던 게 지금까지 패턴. 항상 해왔던 방식이구나. 19세기 말에도 똑같았는데요. 이 소위 농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봉건지주청하고 왕권하고 결탁을 해서 일본 세력을 불려들어서 새로운 근대 국가를 가는 것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안 되고 국민들의 힘에 밀릴 때 꼭 일부 세력들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외부의 외세와 결탁해서 키우려고 해요. 지금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기사가 다시 새롭게 읽히네요. 국민들이 안 속아야 될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성 얘기는 이미 나왔고 네. 전혀 기밀 누설이 아니라는데 기밀 누설로 프레임을 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공개적인 허세 뒤로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다. 전쟁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아침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폭발 장면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참모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군사력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언급하며 폭격 규모의 경외감을 드러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참모진에 해협이 닫히기 전에 이란이 항복할 것이며 설령 이란이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미국이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취약성을 알고 뒤늦게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3월 말부터였다. 이란과의 회담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이때부터 대이란 협상팀에
회담을 시작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아, 우리가 그 유추했던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네,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그렇지 야, 이거 뭐야? 야, 네타냐후 금방 끝난다며. 야, 뭐야? 이거 호르무즈는 또 뭐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미군 전투기가 이제 공격당해가지고 조종사 2명이 실종되는 일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때 트럼프가 멘탈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군 실종 소식을 듣고 몇 시간 동안 참모진에게 고함을 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참모들은 결국 그의 조급함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회의장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 이 말고도 내용이 긴데 보니까 진짜 윤석열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다. 무서워서 잘 못 물어보더라고 참모들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빨리 종전을 좀 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의 내부에서 정신 상태가 거의 노망에 가깝다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갈수록 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에서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18일 저녁부터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전에는 개방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란은 아직 협상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다. 해상 봉쇄가 지속되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다. 1차 협상 이후 파키스탄의 중재로 최근 며칠간 메시지를 교환해 왔다. 이는 기존 협상 절차의 연장선일 뿐이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결국 결렬을 초래했다. 네, 그리고요. 네, 이란 파르스 통신입니다. 이란은 2차 협상 참석 여부를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는 한 협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6.25 전쟁 때 정전 협상 하듯이 협상이 단시간에 이게 합의되긴 어렵고 굉장히 오랜 기간 협상을 해가면서 공방전, 고지전처럼은 계속 될 거다. 이란 입장에서는 한 10일 동안 호르무즈를 개방해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경한 반응을 쏟아냈어요. 뭐 핵물질 다 반출하기로 했다. 이란은 다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봉쇄는 풀지 않고. 그 이란이 유아의 제스처를 보였으면 그러면 미국도 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뭔가 하나 해야지. 근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발언만 수위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럼 강경하게 나가야지 바로 닫아버린 거죠. Nenhum presidente de nenhum país do mundo, por maior que seja, tem o direito de ficar impondo regras a outros países. Nenhum. Nós não podemos levantar todo dia de manhã e dormir todo dia à noite, sabe, com um Twitter de um presidente da República ameaçando o mundo, fazendo guerra. No basta con resistir. Tenemos que proponer. Tenemos que liderar. Tenemos que demostrar que la democracia no solo se defiende, sino que se fortalece y se perfecciona día a día. 여기에 멕시코가 참가한 게 굉장히 아플 겁니다. 미국에게는 지금 멕시코 행방이 중남미를 다스리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멕시코가 저기에서 임밤 대통령이 참가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상당히 골치 아픈 새로운 지형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인용했잖아요. 1기 동안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트럼프가 하루 평균 16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아,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또 말 자기가 앞서가는 게 쿠바잖아요. 쿠바가 걱정돼. 지금 거의 지금 24시간 중에 20시간이 정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뭐냐 대통령 물러가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사퇴하고 친미 정권은 마두로처럼 베네수엘라처럼 하라는 건데 네. 지금 자기는 죽어도 좋다 뭐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쿠바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있습니다. 이 뒤에 루비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루비오 몰래 트럼프한테 편지 보내다가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하자는 거예요. 5월 중순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미국은 확실히 14, 15라고 날짜를 박았어요. 네. 근데 중국은 아직 아직 날짜를 얘기를 안 해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중국 실무팀이 지난주에 왔었는데 뭔가 자꾸 삐거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지금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 얼마 전에 대만 해협을 거쳐서 군함을 필리핀 미국과 공동 군사 작전하는 데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을 중국을 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자기 카드로 쓰려고 일본을 설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주한 대사를 굉장히 반중적인 미국 대사 네. 우리나라 지명자. 네, 반중적인 인사를 기용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란 말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않았단 말입니다. 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자입국서에 네 어느 나라냐 물으면 대만과 중국을 분리하지 않고 중국하고 가로를 치고 안에 대만이라는 하나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워버린 거예요. 중국을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와서 단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건 대만은 다른 나라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왕이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중 정상회담의 아젠다가 상당히 북한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외교부가 그러고도 얻은 게 없습니다. 대만은 우리한테 대한 항의 표시로 그걸 하기 우리를 남한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고쳐줬는데 대만은 안 고쳐줍니다,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다자 외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정부 내각에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미국하고만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한반도가 평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북한이 쐈던 그 미사일이 그 이란이 보여줬던 그 집속탄, 그러니까 한 발 안에 아주 거의 100발의 자탄이 있어서 거의 축구장을 한 18개를 없애는 그러한 미사일을 어제 쐈는데 어제 특징이 그러면서 전방군단이 그러니까 DMZ 전방군단이 4개 군단이 있는데 그 군단장을 다 데려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적 두 국가에서 이 적대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풀려면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고 그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려야 되는데 그 입장을 미국하고 중국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지금인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